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 의회 제2차 정례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이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비회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환경과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과 김윤택 의원님, 서영재 의원님, 권대건 의원님, 배우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 248억 5,329만 3천원 중 정책사업을 71.93%, 행정운영경비를 0.54%, 재무활동을 27.53%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이번 당초 예산에 전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4,021만 3천원 정액된 248억 5,3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보조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2,088만 2천원 편성하였고, 환경오염 예방 홍보물 제작과 오염도 시료 채취 검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730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및 전기자동차 보험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27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250만원과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신규 사업인 하천 수질 오염원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직업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48만원과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4억 6,800만원 편성하였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7,700만원,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을 위해 교재 제작과 활동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컨설팅 및 활동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2,600만원과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을 280만원 편성하였으며,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16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4,350만 원과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굴착기 구매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4천만 원과 노후 경유차 대상 차량 기준 가액조사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17억 9,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DPF 부착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1억 6,500만 원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4,500만 원과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74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를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실내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210만 원과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7,2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 감소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천만 원과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획단 운영회의 등 참석자에 대한 행사 실비 지원금을 96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대리 포획 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을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억 4,7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와 수선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7,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940만 원과 위생용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6,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및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지도 점검용 악취 포집백 구입과 채수통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0만 원과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 예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보호 세미나 및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과 자연보호 협의회의 활발한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경상사업 보조 6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악취 포집기 설치에 따른 시료 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악취 포집기 설치 이설을 위한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자동 악취 포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성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2,370만 1천 원 편성하였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1,288만 원과 감시카메라 임대료 및 인터넷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식 및 고정식 감시카메라 구입 등을 위한 시설비 6,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행락집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2,356만 1천 원과 생활쓰레기 배출 등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7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관리와 각종 보험료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처리 및 종사자 견학 등을 위한 국내 예비 2,4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등을 위한 재료비 1억 2,973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원가 산정 및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개편, 타당성 용역 등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 폐기물 수집 우수 원면 시상을 위한 포상금 21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및 수집 운반을 위한 민간 위탁금 16억 4,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배출 지점 설치 및 유지 보수, 재활용 분리 배출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9,800만 원과 청소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중간입니다.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과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9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8,750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억 1,569만 3천 원과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중장비 임차료, 방류수 정기검사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420만 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8,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천만 원과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과 남산 폐기물 보강 정비를 위한 시설비 17억 5,520만 원, 재활용 선별 박스 및 암롤 박스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8,591만 7천 원과 소각 비산재 폐기물 처리와 대기오염 자가 측정 용역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요금과 유류비 지급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5,720만 원과 선진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위한 국내 예비 2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약품 구입과 작업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90만 원과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업소 관리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 예비 480만 원과 식품안전의 날 행사 참석 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850만 원과 식품 적객업소 좌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홍보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위생등급제 관리를 위한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보고 통신장비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79만 6천 원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교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200만 원과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 예비 20만 원과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회계관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8억 619만 2천 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6,413만 1천 원, 국내 여비 6,496만 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수입액은 105억 5,116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7억 1,924만 2천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1,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기금이 33억 4,397만 7천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억 8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68억 61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지출액은 105억 5,116만 9천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국내여비 1,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특급 매식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슬러지 위탁처리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3천만 원과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8억 4천만 원과 TMS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 각종 검사비와 안전점검을 위한 연구용역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2021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 노후설비 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8억 3,1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3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5천만 원과 삼정지구 하수도 시설과 안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군 하수관로 BTL 사업 임대료 및 신천지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3억 100만 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77만 6천 원과 차량연료비, 차량보험료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434만 4천 원 편성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과 마대 등 하천 쓰레기 정화활동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2,13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3페이지 운용 총칙과 4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000원, 도비보조금 4,966만 6천원, 예치금 회수 761만 6천원으로 총 5,7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5만 원과 일반 음식점 주방위생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71만 6천 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예치금으로 763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총 5,729만 8천 원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77페이지 운용 총칙과 7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3,560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700만 원으로 총 2억 7,4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위원회 운영 경비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세대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4천만 원, 예치금으로 2억 3,310만 9천 원 편성하여 총 2억 7,410만 9천 원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이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 요즘 그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일회용품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쭉 예산 설명을 봤는데 지금 일회용품에 관한 어떤 시책이나 정책, 예산이 편성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홍보 예산만 지금 현재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시책이나 이런 홍보는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특히 본청을 이슈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실태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실제 홍보를 좀 강력하게 좀 잘 추진해 주시고 네네. 우리 환경 미화민들 요즘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근무할 때 보면 좀 안전조치가 좀 이렇게 이 옷이 좀 야광이 좀 덜 돼야 된다 그니까 이게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피복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피복을 구입할 때 그걸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작업에 보면 네네. 이 지금 인건비로 7,700만 원 편성되어 있네, 그죠? 네네. 그리고 혹시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이런 그런 게 뭐라 해야 될까, 인력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은 상하사업소에 다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 쓰레기 정화작업 인건비로 해서 이게 7,700 잡혔는데 제가 저번에 다른 과에 건설 교통과도 보니까 네네. 하천재 예방 사업을 해서 그것도 여기도 내나 기간제 근로자가 편성되어 있더라고. 이런 건 중복 예산 아닙니까? 중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각종 폭우 이런 걸로 인해서 하천에 내려온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연간 그냥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수시로 엄면에다가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필요할 때 한두 번씩 이게 건설과 똑같은 기관제가 이 12명이 채팅되어 있거든요. 네네. 보수 등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건설가로 보는 거 2억 5천원 잡히는데 그 기관제 걸려서 12명. 네네. 이 중복 사업 같은데. 중복. 아니 하천 쓰레기 소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쭉 하천을 끼고 우리가 평소생활할 때 하천을 보면 이분들이 매일 청소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아까 우리님 말씀대로 혹시 큰 비를 하면 오든지 네. 아니면 태풍이 오고 나면 그때 직접 투입돼서 돼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일단 요 한번 부분 건설가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중복 사업 같아요 이거.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력을 쓰도록 그렇게. 항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목이 똑같이 기관지 걸때 건설가도 12명이 있고 여기도 11명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하천 쓰레기 정화작 같은데 같이 이거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복 사업 같아요 이거는요. 네.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지금 사실 요즘 전기자동차가 우리 대세입니까, 그죠? 네네. 이게 지금 시설되는 충전기가 이게 보니까 완속 충전기 되어 있네, 완속. 네네. 이 우리 시작할 때 완속보다는 급속이 또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급속도 사실은 저희들이 되어 있긴 있는데 급속은 한국전력이나 이쪽으로 해서 계속 확대하도록 하고 완속 같은 경우 저희들 하는 이유는 관공서 같은 경우는 완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를 줘서 시간이 여유 있는 함량 군민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민간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율성 면에서 완속보다는 급속이 더 효율적이 아닌데 싶은데. 네, 그러니까 효율성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효율성에 봐서는 아무래도 완속보다는 급속 충전기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상식적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근데 굳이 완속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설치비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일반인들은 하기 힘드니까 관에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올해는 뭐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이라도 한번 이 고려 좀 해주십시오. 네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관련해서 네네. 이 카메라 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예, 예. (2002년도) (2022년도)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돼 있죠? 정확하게 기한 한 100여 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여 건요. 예, 예. 이거 우리는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이게?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습니다. 그 다 두군 예, 그러니까 이동식은 저희들이 수시로 여기저기 옮기면서 하는 거고, 고정식은 상습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는 고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 이렇게 비싸게 해서 설치하는데 이 단속보다는 주민 뭐 궤도나 이 홍보용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실적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새로 설치하는 게 예상 낭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감시 카메라 설치 기준을 좀 명확해가지고 네네. 이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우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페이지 그 탄소 포인트제 네네. 그거는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탄소 포인트제는 사실 실금액이라고 돈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지급을 할 때 네네. 그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탄소 포인트제 가입이 되어 있는 분 가입할 때 예. 계좌번호나 이런 게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바로 지급하는. 신청에 의해서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전기를 아꼈을 때, 제가 아꼈을 전년도보다라든가 이렇게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 기준에 해보고 만약에 전에보다 절감을 했으면 그거에 따른 계산 방법에 따라서 그걸 다시 계좌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동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지출은 해야 되겠지만 네네네. 신청할 때 탄소 포인트 나도 이걸 한번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먼저 받거든요. 네. 이 시책에. 예. 신청된 가구에 한해서 네네 맞습니다. 이제 전략을 신청을 했을 받고, 때 네, 전략했을 때 드리는 거. 아, 예. 네. 그럼 그걸 홍보를 하면은 네.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그는 해당이 되겠다, 예, 그치? 예. 그럼 네. 홍보를 많이 하면은 예, 예. 이제 많이 가입할 수 예, 있겠지. 예. 예. 그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 그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427페이지 그 이 생활 폐기물 그 수집 운반 체계 개편 타당성 용역 네네네. 그 6,600만 원 이 용역비가 이제 네.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보면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왜 시행을 하는 하고 건지 뭐 말씀- 어떻게 뭐 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 회사는 용역인데 네네. 저희들이 현재 새벽에 뭐 생활 수고를 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된 게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가까이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사실은 사회도 많이 변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양식이나 국민들 의식도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제 행정 내부에서도 사실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저희들이 다 하다가 위탁을 지금 준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폐기물 재활용 수거 분리수거하는 인력도 예전에는 4명에서 14명으로 지금 늘어 있는 상태인데 제 행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이렇게 많이 변했으면은 시가지가 좀 더 깨끗하든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들 생각에는 오히려 더 지저분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금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용역을 하면 쓰레기 수거 체계도 좀 바꾸고 아니면 이제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하고. 이거와 같이 하는 게 예전부터 얘기가 나온 게 이게 민간 위탁을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이게 맞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같이 접목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용역을 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네네. 이제 어떤 좀더 방법으로 바꿀 수- 개편을 하는지 또 민간 그거와- 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네네. 하고 있는 방법을 또 더 네네. 좋은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그거를 한번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는 네네네. 방향을 잡아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걸 네네, 해보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이거 좀 전반적인 거에 네. 대해서 페이지별로 좀 넘으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네. 우리 413페이지 보면은 그 하천 수질 오염 모니터링 용역 네네. 1,800만 원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사실 저희들 수질 하천에 어떤 오염은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천강 같은 경우 환경단체에서도 뭐 비만 온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전화가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이게 뭐 저 위에 남원 쪽이나 아영 이런 데서 오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냥 조치하기보다 용역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오염원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실제 조사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 예산 네. 요구를 하지만 네. 그러면 그 이전에까지는 네. 지금 이게 신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에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그냥 오염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조사로만 몇 군데 정해진 현장 실사로만 판단해서 실사라기보다 거기 뭐 조사하는 게 물을 뜬다든가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만 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진 않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은 우리가 가업 지시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네, 네. 가업 지시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러죠?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저희들이. 네. 그러면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네. 이제 앞으로 뭐 수질 관리를 하겠다 네. 이런 예, 내용이시죠.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그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 시설 네. 설치 지원하는 거요. 네. 1억 5,600만 원 3개소. 네. 그동안에 우리 쭉 그렇게 안 했습니까? 현재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90%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지난번 저희들 현장 점검 때도 갔었는데 이제 먼지 나는 거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고 저희들은 자꾸 계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존에 시설이 뭐 규정이 어긋난 것처럼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많거든요.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뭐 3개소, 2개소, 3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설치 지원을 하는데 예. 아직도 할 게 있나요? 지금 사실은 많습니까? 대상은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만이 먼지가 덜 나고 개선이 되기 지원을 때문에. 통해서 네네. 환경 개선시키겠다는 목표 독려하는 하에 있죠. 예.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예, 독려하는 있죠. 이제 국비가 확보됨을 해서 네네. 지방비 중단해서 하겠다 이런 그렇지. 이야기죠. 예, 예.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말입니다. 네네.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그 보면 네. 전년도 대비 승용차는 5대가 늘고 네네. 화물차는 또 4대가 줄었어요. 네네. 거기에 따른 편성인데 화물차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승용차를 선호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아니 그렇게 예. 그 어떤 수요 조사라든지 네네네. 해서 결과에 네.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반영은 그러면 네. 승용차는 늘고 전기 자동차 승용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국민적으로 많고 네. 화물차는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데이터로 네네.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건 이제 이 예산상 같이 써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만약에 뭐 자동차가 올해 이제 그전 연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화물차를 더 선호했다면 이제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는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딱 차이가 구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산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를 해놔도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의 사업비 가지고 네네. 전기차, 화물차도, 성용차도, 네네. 성용차로 이제 화물차가 더 없으면 네네. 성용차가 늘 해도 수가 돼.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탄력적으로 같이 써- 예, 탄력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네네. 이야기인데 예. 우리 권대건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네네. 많잖아요. 우리 예. 건장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네네. 이제 그런 이제 행정의 지침 기준은 화물차는 몇 대, 뭐 네네. 승용차는 몇 대 이렇게 있다면 네네. 그거냐 아니냐 이제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 보면 네네. 150만 원 30대 네네. 이거는 그 민간 자본 보조죠. 민간한테 네네. 150만 원 주어서 그렇지. 설치하게끔 해서 예. 지원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지원 요구는 좀 국민들이 많습니까? 그렇진 않은데 이제 아파트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전화는 사실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냐라고 우리 설치하고 싶은데. 네. 자연적으로 전기차가 네. 많아지면 네네. 증가되면 충전기가 이제 충전소가 많아져야 네. 되겠죠. 이제 네, 자연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민간인한테 그 150만 원 주어서 한 사람이라면 네. 설치하게 해서 자기나 또 아닌 뭐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수익 사업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연적으로 이게 많아진다고. 예, 예.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충전소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조기 폐차 말입니다. 네네. 5등급에서 이제 4등급까지 네. 폐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 지원도 좀 다르고요. 네네. 건설 기계도 다르고. 네. 거기에 따른 증가액이라고 좀 보면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5등급이었을 때 하고 네. 4등급이었을 때 하고 이제 뭐 예상 소요 대수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함량 같은 경우 5등급이 한 2,100여 대, 4등급이 한 2,000여 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4등급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이제 최대한 예산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5등급만 했는데 네, 네. 이제 4등급까지 예, 지원을 이제 하니까 전체 소요 대수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제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제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얼마 뭐 신청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총 예산액에서 배부되는 게 많고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는 사정.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지. 적어도 우리 군의 4등급 몇 차량 몇 대, 네네. 5등급 몇 대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네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폐차하고 싶으신 분에 대한 걸 아니 말씀하시는 폐차 대상을 가고 그러니까 아까 하고 제가- 안 하고는 개인의 예. 저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종용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파악은 대수 파악은 그래도 하고 예산 네네. 그래서 그 기준 2,100대, 잡아야 뭐 되겠다, 이런 2,000여 대, 예, 좀한 4,000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우리 야생동물 말입니다. 네네. 인명피해라 하면은 이제 야생동물로 사망을 했을 경우를 네.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1,000만 원, 뭐 그런 거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가까운 권리 예, 없으시죠? 예, 네네. 그럼 이제, 혹시나를 조례에 있어서. 우리 대리포획 보상금요. 네네. 422페이지 상단 부분에. 네. 이 금액 또, 우리 추경에 또 이 확보를 하죠. 해야 됩니다. 추경이 또 할 거죠. 네네. 해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예산책 보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포획 마리수가 네.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자꾸 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포획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네. 크다는 거는 한 해 농사를 다 베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크다는 건. 네. 그래서 조금 지원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공중화장실 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두 개서.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내년에 만약 1년간 있을 때 신축 대상이 생기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1개소를 해놓은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또 하기가 그래서 미리 편성해놨다가 그럼 필요시 수거식 화장실 철거를 하면 예. 대책은요? 저 수거식 푸세식 수거식을 네. 말씀하시는 네. 수거식 화장실 중에도 만약에 노후화되고 하면 저희들 철거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로 파악된 거에는 철거할 대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혹시나 예산책을 보면 네네 수거식 화장실 철거 네. 2개소 하고 이- 2천만 원 편성을 네네 했는데 예. 수거식 화장실을 철거를 하면 네네 설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장소가 계속 쓰이는 장소 같으면은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줘야 그러니까요. 되고 예. 제가 그 이야기예요. 네네 필요치 않아서 철거를 하면 네네 그래 해줄 필요가 없지만 맞습니다. 예. 또 여태 수거식 화장실을 일상적으로 썼는데 네네. 철거만 한다 해서 설치 안 해주면 그건 안 되겠지. 예. 내방객들이나 등산객 맞습니다. 특히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불편을 주면 안 네.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레트도 400만 원씩 350동 지원하네요. 네네. 아까 우리 배우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427페이지 생활폐수 폐기물 수집 운반책 아, 네네. 타당성 용역요. 예예. 조금 전 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과업 지시에 따라서 맞춰서 나와요. 과업 지시에 따라서. 그거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맞습니다. 네, 거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네. 어떤 그 이해의 그 당사자들이 있다면 네, 네. 고민을 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뭐 말고. 답을 정해놓고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는 하진 않지만 거의가요. 방향은 거의가요. 잡아놓고 할 거고 아까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뚝딱 하는 1, 2개월짜리가 아니라 저희들은 8개월 이상 한 10달 정도를 보고 있는데 뭐 그 관계자분들도 주민도 그렇고 미화원분들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면담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예, 과정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거쳐서 네네.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우리 그 분리배출 시설 설치 우리 거의 뭐 몇 단위로 많이 했죠. 재활용 분리배출 네. 시설 면단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생활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리고 군수님께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예. 시설을 네네 몇 군데 했잖아요. 몇 군데 국부의 사업으로 하긴 했습니다. 1,500만 원 주고 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10개서 해가지고 뭐 11개 읍면에 크게 효과가 있겠죠. 저희도 희망은 신청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부지라든가 위치만 그 정해주면- 문제는요. 네네 그 민원이 상당히 봤을 그 이웃 그 근처에 예,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장 예, 예. 만드는 거. 예, 맞습니다. 불리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네. 그런 걸로 마찰이 많아요. 네. 동네는 민원이 많다고요. 네네 436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식품 적계급소 그 자식 개선 지원 사업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네네 1,000만 원씩 해서 또 10개소 예산을 1억을 잡아놨습니다. 네. 조금 이제 뭐 거의 다 안 했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한 반으로 줄였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예산을 조금 잡아놓고 그렇게 놨습니다. 다른 부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갱노무당에도 설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갱노무당 관련 우리 그 복지과입니까? 예. 행복과는 거기서 하잖아요. 네. 거기도 갱노무당에도 사실 자식 개선 사업이 좀 맞습니다. 네.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나 그 노인들로 네. 보면 허리다 다리다 맞습니다. 아파서 앉아있지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도 어떤 자식 개선의 사업의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타 부서이긴 하지만 네네. 현재 협치를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국장님, 우리 갱노무당 사업 부서하고
좀 매칭을 해서 한번 일부러 지금 경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사업을 좀 일부러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을 받아도 자기들이 그 공간이 좋아지니까 잘 하더라고요. 일단 모두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어제 긴장 담그기 행사를 네네. 했거든요. 네.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났대요. 다이가. 그 책상에 우리 네네네. 얹어놓고 김치 부분을 놨대요. 그래도 해보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불편하시다. 예. 그 높이도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우리 생활 밀착형 네. 업무가 대다수고, 그다음 또 이제 특히나 환경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에 또 많은 관계로 또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2002년도 단속 실적 아, 네. 쓰레기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가축 분뇨에서는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게 냄새 아닙니까, 그죠? 아, 네. 악취. 예. 악취 이거 잡기 위한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네네. 좀 해서 이거 좀 냄새 우리 주민들의 참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축산 농가들의 그죠 생존권도 네. 우리 관에서 좀 신경 쓰기 위해 앞으로 냄새 잡는데 예산을 좀 해주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용역 우리 환경미화를 용역 네. 들어가는 예산 이거 문제 아시죠? 네네. 지금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흔히 하는 말로 이용력하면 이제 시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막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통과되면 파업도 하겠다, 불수도 하겠다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아마 민간 위탁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동안 못했던 건 아마 그분들의 생존권이라고 하면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망설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위안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시작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 배출 지점의 분리수거함도 없애보고 하는데 뭔가는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답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로. 그냥 한번 우리 배출 시스템도 한번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는데 장단점은 뭔지 다 전반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담이라든가 충분히 하고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그분들은 걱정하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가지 않도록 네네, 안 그래도 나라도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파업 문제 때문에 예. 우리 함양군도 그 문제에 소용되지 않도록 어쨌든 휘말리지 않도록 잘 좀 집행기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안 돼. 430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특수 건강 진단비하고 피복비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 요즘 이제 물가도 비싸고 한데 특수 건강 진단비 25만 원 또 피복비 25만 원 이런 가격이 이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앞에 보면 피복비가 2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거는 좀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또 적정선으로 올려야 되면 좀 올려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환경위생과 이번에 예산액이 248억 5,300만 원이네요. 네네. 예.
16억 4천만 원이 올라가는데 한 7.7%, 8% 이리 올라가대요. 네네. 근데 예산이 정감되는데 이렇게 정감되고 있는데 예산 절감 내역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함양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좀 해주시기로 믿고 네.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개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413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1억 5,600을 3개소를 한다고 이런 예산을 세워놨어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도 예산을 5억 5,800을 세워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을 한 걸로 제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갖다 한 개소 지원할 때마다 지원 후 사후 관리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고. 점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걸 모니터링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리 돈을 갖다가 4억 6,800이나 이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이리 지원을 하는데 이게 민간 자본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할 것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무행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경우를 많이 봐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있어서 관리 계획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또 의원실에도 한번 제출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또 2022년에 5억 5,852만 9천원을 갖다 사용을 했는데 네네. 올해는 4억 6,800으로 9천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네네. 예산 절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 어긋나서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먼지를 덜 나게 하는 시설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게 있거든요. IoT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아서 일단 줄여도 네네. 권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면은 예산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긴 한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두세 군데는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추정치보다는 네네. 실질적으로 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은 네네. 실질 조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정상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 예산을 설정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 네네. 만약에 네. 우리가 민당 이탈했을 때 황금 오염 행위를 하고 오염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시설까지 지원하고 다 했는데 네. 가동을 안 한다든지 가동 IoT 시스템에 있어서 가동 안 하면 바로 저희들이 인지가 가능합니다. 인지하는 것까지는 네. 좋은데 네네. 그걸 갖다 어떻게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제재를 가하면서까지 해가지고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지 안 했을 때 그래서 행정법이 어떻게 하나요? 안 돌렸을 때는 처벌 기준이 있으면은 네네. 그 처벌 기준에 2022년도나 2021년도 처벌한 그 내역을 네네. 우리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확인해보고 네네. 이 예산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처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벌한 실적이 있는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황금 오염 행위 신고 보상금제가 있어요. 네네. 이거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작년도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작년도는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까? 조례에 그러면 앞으로도 환경 포상금제를 이렇게 신설해 놓고 나서 지급 안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도에서도 수시로 파악을 하는데 보상금은 책정을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그렇습니까? 조례에 요건에 맞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 포상금은 지금까지 지급 사례는 별로 없지만은 네네. 도조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포상금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네네.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15페이지 탄소 네네. 포인트 인센티브 지불하는 거. 네. 국도비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98만 원 정도 들어가 280만 원인데 이게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신청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네. 또 경유차 민간 경유차 보조하는 거 이게 저도 이 전기차를 보조를 받아봐서 아는데 네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함양군은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하반기 이런 그 선정 대상을 해가지고 선정하고 나서 네. 차가 출고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 그 앞으로 지원책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 근데 이제 해마다 뭐 예산 지원액이 줄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재는 우리 군에서는 네네.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전기 승용차는 1,000만 원 정도 65대 정도 그 예산을 네네. 신청해놨네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화물차는 50대 정도 신청해놨는데 요즘 보니까 화물차가 다른 전기차보다 많이 신청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화물차나 승용차나 같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 어찌됐든 상반기 데이터나 하반기 데이터를 내보면은 내년도 우리 전기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소화 가능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 때도 도에서 계속 중앙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 예산을 많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추경 때 해가지고 또 승인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3억 6천이 깎이는데 네네. 3억 6천 깎인 이유를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관행시를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세심한 점검과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잘 관리해가지고 함양 국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전기차 보급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22페이지 보면은 쓰레트 지원 처리 지원이 농가의 쓰레트를 해가지고 쓰레트 지원이 작년에 12억이 됐었는데 올해는 14억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쓰레트 우리 국내의 쓰레트 지붕이 지원 해랑하고 네네. 앞으로 지금 남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가구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게 파악이 됩니까? 네네. 저희들 2013년도에 일괄적으로 조사한 게 있어서 그걸 근거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조사한 게 있으면은 네. 저희 의원실에도 그 조사한 내역을 네네.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이제 쓰레트가 철거되면 이탁을 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철거 수량 및 면적 대비해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사후 관리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350동을 이번에 14억을 신청했는데 이 예산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희들 아직도 30%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내려오는 대로 이게 저희들 뭐 군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균등 예산 도비 다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신청을 많이 받아서 빨리 할 수 있고
내려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네. 군비가 많이 소요되면 군에 돈이 없어서 이 가능합니까? 비율에 따른 거라서 여력이 되는 대로밖에. 그리 하시고 공중 화장실 보니까 개보수를 일괄적으로 70만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이리 보수를 하던데 네네. 이거는 그냥 맹목적인 예산 아닙니까? 이제 필요할 때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니까 어떤 개보수는 200만 원 넘게 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몇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해마다 글쎄요. 들어가는 예산을 보고. 지난해 기준 해가지고 잡은 겁니까? 지난해 네, 기준에 전년도 잡은 기준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이동식이나 공중 화장실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24페이지 네, 자동 악취 포집기를 갖다가 군수님께서 10월달에 두 대를 네. 구입한다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구입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 예. 행정 예고까지는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또 두 대 더 네, 네. 예. 하시겠다 이런 예,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이 기계막 이 4대를 사용해가지고 운영하면 관리 인원은 또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이건 이제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니고 어디에 설치할 거냐만 정해지면 그 시스템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은 아무리 시스템이 별도로 돼도 네. 그쪽 지역에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축사 주변에 예. 축사라든가 악취 나는 주변에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그럼 축사 이거 한 개씩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는 아직 생각 안 하고 그렇게는 안될 있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포집기를 이리 설치하고 하는 건데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할 겁니다. 네네 그걸 관리를 잘 해가지고 만약에 네. 우리 포집기를 설치했는데 악취가 많이 난다, 기준치 위반이다. 네네.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과태료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태로 매긴 실적을 있습니다. 예. 3년치만 네네. 저희 위원장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쓰레기 불법 투기, 네네. 예, 우리 군의 생활 환경 조성에 예산이 11억 8,556만 천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 쓰레기 무단 단속 하는데 1억 900만 원이 증가했어요. 물론 주민들이 이 무단 투기를 안 하고 홍보에 의해서 법의 기준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지만은 이런 경우를 우리 될 수 있으면 이장 회의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 계획은 있습니까? 예, 홍보 계획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럼 홍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예, 세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네. 좀 해주시고 예, 쓰레기 불법 단속하는데 8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예산만 증가하고 단속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도 단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CCTV 계속 계속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있고, 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실적도 이 네. 실적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걸 갖다 꼭 알아야 돼서 네네. 차후에 요런 내용을 갖다가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사용 억제 홍보물 제작하는데 네네. 4,000개를 제작한다 해가지고 네. 4,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네네. 요것도 네. 정말로 이런 예산만 해가지고 홍보물만 제작할 게 아니라 네. 읍면동의 이장 회의를나 아니면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교육 실시하고 이리 해가지고 이리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책자만 이렇게 만들고 홍보 물 제작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의원님, 배우진 의원님하고 서영재 의원님께서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이거 참 우리 건이 대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역만 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의 요구대로 용역이 나올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용역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음식물류 부분에 대해서 생활 폐기물류 부분에 대해서 전략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홍보 방법이 더 중요한데,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시행도 잘 돼도 안 하고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걸 단단히 생각해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437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네. 1억 1,860만 원을 보조해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 이런 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아동센터가 몇 곳이죠? 아동센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그러니까 급식을 애들이 있고 한데 영양사가 없는 경우 이제 식단을 짜준다든가 위생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센터거든요. 그런데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아동센터 같은 데는 사실은 예산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비 지원 현황이라든지 직기비품 기타 지원 현황이라든지 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급여 지원 현황이라든지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선진지 개락 및 운동회 등 이런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었어. 예. 주민생활과에서 지금 아동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주민생활과에서도 지금 예, 관리를 하고 예. 있습니다.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과장님, 네네. 우리 함양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전기 자동차 충전소 네네. 완속하는 급속으로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 함양 국민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만큼 비싸면 간에서 주대도 좀 제대로 확대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건대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 관련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43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 77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